어떤 부분이 판단의 팩 달라진 게 아니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팩트가 판단의 근거가 달라졌죠. 예. 왜냐하면 아마 당시에 우리 정보위에 보고했을 때는 예. 당사자들이 사실은 기순할 의사가 없다. 아니요. 그건 그 보도 보면은 아니요. 당시에 예. 김현철인가요? 그 이현철인가요? 그 통일부 장관이 예. 국회에서 증언한 게 화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그래서 보도 그래서 이제 기순의 진정성이 문제가 이게 다시 돌려보내냐 마느냐의 중요한 잣대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기사 얘기사는 밝혔는데 그래서 기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당시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순에 잡힐 기순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힐 기순서도요. 기순서도 설명은 뭐 저는 그 과거 여당을 편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팩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개가 안 됐는데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분들이 순순히 북한으로 가기를 원해서 간 게 아니더라는 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흉악범이라고. 근데 무죄 추정을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까지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고요. 근데 그때까지 달력이 있어 말씀하세요. 네. 흉악범을 돌려보낸다 그럴 때 돌아가면 큰 처벌을 받을 거 아는데 그렇죠. 거기 정하는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 가기 싫어요? 하고 좀 그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런 로직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북한 잘 아시다시피 공공연하게 고문이 자행되는 나라입니다. 고문과 불법 감금과 수용소가 있는 나라라는 것은 뭐 국제사회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고문이 자행되는 나라는 그걸 송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도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야당에서 지금 그 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야당의 입장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 정부 당국이 본인들이 북한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다음에 그 지금 기순 사진하고 밝혔다는 건 이건 그 팩트 부분이라 제가 정리해 드린 다음에 건데. 두 번째 하나는 팩트 부분만 좀 아니 지금 내가 보십시오. 그 팩트 부분은 하게 돼.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당시에 제가 지금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최근에 정부가 이제 보니까 당시에 그 어선을 가서 이제 그걸 검증을 해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더라? 가면서 보십시오. 거기가 그렇죠. 2019년 11월 2일 날 북한 어선의 검역과 소독을 담당한 농림축산검역본부 파견 검역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혈연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또 칼, 도끼, 마체테 같은 이런 것이 없었다. 그 당시에 증거물 다 버렸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흉악범에 대해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 확정될 때까지 신분을 속이고 A, C, B, C라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인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 정당 전체가 흉악범이라고 단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난 이건 인권 국가랑 많이 다르다 생각하고 다음에 두 번째 그 혐의에 대해서도 그게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갈 의사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이른바 페스카모 사건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더 궁금한 대목은 과연 이런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을까? 보고받고 결재한 것일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대북 협상파들 서훈 서훈 뭐 실장 뭐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북한과 당시 대화 위협이 대화가 좀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지만 북쪽에서 갑자기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고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는 의심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잠깐만 좀 왜냐하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면 페스카모 사건 다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국가라 그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겁니다. 페스카모 사건은 잔인한 그 선상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인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해서 1심에서 사형 선고 난 사람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줬습니다. 그 취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여쭤보지 못하게 하니 아니 내 이야기를 지금 하셔서 내가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은 또 하나는 이게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 북한에서 사실은 남북 간의 사법 공조도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넘어왔고 본인들이 기준 요새가 있어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강제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북한에서 이 가족들 이 선에 대한 증거를 좀 달라. 재판에서 그래서 남북한이 정말 그것이야말로 영화를 찍을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이 공조해서 흉악범을 처단한 사례도 될 수 있었을 때고
그랬을 텐데 그냥 예단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보냈어요. 이 사람 가면은 뭐, 틀림없이 지금 고행크도 말씀하셨지만 예. 잔인한 잔인한 공을 예. 받고 중벌을 예. 받는 것이 뻔히 예당되는 예.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또 한편에 우리 저 북한인 동포들이라든가 또는 제3국으로 나와 있던 탈북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우리도 북송될지 모른다 남한에 가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언들이 많이 자자, 나옵니다. 그래서 최현님. 그 문제는 우리 페스카마오 사건을 변호했던 문재인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확히 보고가 됐느냐. 문재인 대통령 같았으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현님. 일단 흉악범인지도 모르겠다는 약간 그 논의가 너무 또 더 나가야 되니까요. 예? 근데 지금 왜냐면 우리 당시에 한쪽에서는 완전히 흉악범을 단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아니, 당시에 예. 야당 의원님들도 거기 나와. 그때도 누구죠? 제가 제 질문은 뭐냐면 그때도 김무성 대표께서 이런 흉악범을 사회에 섞여게 놔둬도 되겠느냐. 이혜훈 의원도 제가 그 멘트 나왔죠. 봤어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흉악범이라는 어떤 정황 증거 첩보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가 공통이 어떤 인정을 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 얘기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순순히 돌아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다음에 그때만 제가 좀 해도 팩트를 좀 그때만 해도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모든 정황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때도 뭐냐면 제가 그 지난 보도를 보니까요. 오기 전에 이 공해상에서 이틀을 대치하면서 투항하지 않고 덤비니까 해경 특수부에 가서 납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또 그리고 대질신문을 통하니까 16명 죽었다 16명 일치하고 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잡히고 나서야 나 기순할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표도 기순 의사는 밝혔으나 아닙니다. 예. 그 밝힌 건 아니라 실제로 그때 기사가 나중에 그런데요? 당국에서 조사를 할 때 예. 지금 나온 과정은 예. 자기들이 잡힐 기순 의사서를 그러니까 잡힐 기순이 당연히 기순이란 게 잡힐 쓰죠. 그건 다른 그러니까 문제죠. 언제 밝혔냐가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예. 자 페스카모 사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페스카모 아니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 그게 예. 페스카모 사건 똑같은 아니요. 사건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거를 논의를 확장하면 그리고 또 하나나 모호해지니까요. 또 하나 그것이 그래서 그건 오히려 정말 그걸로 해서 우리 북한의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지금 국제인권단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북측 귀척에 공연한 이 부담을 덜기 주기 위해서 이건 사법 공조를 해서 같이 그래서요. 해보자. 그런 이렇게 부분에, 처리했으면 그런 훨씬 부분에 인권 대한 국가로서 구체적인 매뉴얼과 이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지금 논란이 생긴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몽땅 그러니까, 무슨 살인범이라고 단정하고 그러니까 살인범이란 그거 자체가 그게 국제 규범과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인권 국가로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아무도 변호하지 않던 그 마스카모 그러니까 논의를 사건을 섞으면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아니 그 논의가 그 논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분리하십니까? 흉악범이란 팩트 자체를 그 전제로 판단도 우리 예단이죠. 예. 그것도 예단이라고요. 예단이죠. 예. 그리고 그 재판도 그러면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일단 흉악범이랑 지금 우리 근행크나 민주당은 몽땅 그럼 흉악범을 대한민국에서 쉽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런데 페스카모 사건은 보면은 그러니까. 그 흉악범을 무기징역을 살리고 있어요. 그 전에도 무슨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그 전에도 어떤 저쪽에서 흉악범이 내려오거나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면은 그럼요.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관행이 없었던.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서 남북한의 사법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정해진 관행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그건 어떤 정권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종의 판단 없이 돌려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남겨서 재판을 받고 그 판단의 부분은 어떤 정해진 룰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의 부분 어떤 정권을 떠나서요. 뭐 민주당 정권 이야기를 떠나서 사례별로 그냥 좀 약간은 그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 그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어 달라졌다고 해서 그걸 대대적인 범죄 사실을 발표하듯이 막 어떤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사안을 키운 것도 민주당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 정부 이 교체 과정에서 나와서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어떤 걸? 근데 그 사실은 북송할 당시에 그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사진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태도 문제가 언제 이 사람들 저항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당시에 그 사람들도 남기를 원치를 않았고 그리고 당시 다들 넘어갔던 거죠. 지금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정부 발표가 저항 안 하고 순순히 넘어갔으면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북송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기순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통일부장관 이야기를 했죠. 예?
통일부 장관이 예. 그 기순의 진정성이 없었고 예. 아니 기순하려고 했으면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를 그건 했던 사람. 김책 항구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지는 뭐냐면은요. 이게 어쨌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좋다 그러면 그 과정 한번 다시 살펴보자. 예. 살펴보는 거나 그런데 살펴보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걸 아니 그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우리 사이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이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무슨 과거의 정부가 굉장히 어떤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규정을 하니까 지금 국제인권 규정에 보자면 인권을 다 어기는 건 사실이죠. 자 제가 그 그리고 그 지금 기순의 진정성을 판단 근거로 북송을 하던 그 매뉴얼도 사실은 어긴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죠. 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 전에 그리고 몇십 건이 있는데 그리고 그건 이렇게 정권에 상관없이 정권에 상관 어떤 케이스에는 그냥 돌려보내는 케이스 왜냐하면은 그걸 다 범죄 수사해야 아니, 되는 아니요. 정책적 그렇지 판단이에요. 않죠. 왜냐하면 근데 룰이 없을 때 어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저 미국의 누구죠? 돈 오브 더 책에도 예. 나와요. 예. 북한군들이 우연찮게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 북한군들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럼요.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돌아가기를 원한다. 예. 내 가족이 이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돌려보내주는 게 인도주의입니다. 제가 뭘 계속 그런데-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하나만 그 네, 여쭤보려는 부분이 뭐 제 의원님 논리를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악의를 단정하지 말고 정책적인 룰이 안정해 있을 때 어떤 성향의 룰이 있을 때 룰을 어긴 겁니다. 아니요 그 전에 그런 일이 반복 아니. 여러 번 있었다고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순의 그것부터 진정성이라는 한번 따져보시죠. 국회에서 진짜로. 기순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니, 팩트였고요. 국회에서 한번 자료를 예. 진짜로 뭘 한번 찾아보시냐면요. 국회에서 공식 요청하죠. 저쪽에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어떤 사례와 그 사례 때 사례 정권에 상관없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 건 한 건 한번 따져보시면은 이게 룰이 없었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아마 구체적인. 왜냐하면 그때 상황 판단, 정황 판단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대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그때 그렇다면 정황을 이 이야기할까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어떤 범죄적, 사법적 어떤 잘못된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치 공세이지 않냐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이 탈북 혹은 또는 이렇게 기순하려고 했던 사람 그것이 흉악범일 수도 있고 대개는 북한 체제에 불만이기 때문에 기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기준 뭐 물론이죠. 그렇겠죠. 당연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죄의 재질 페스카모 사건은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제가 다르다 말다 지금 그것까지 따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그때 왜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 변호해 줬습니까? 흉악범 변호하면 아니, 안 되죠. 저는 극히 그런데 그것이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원칙이고 딱 보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나쁘게 보냐 그러면 좀 남북 관계 정치에 따라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냐가 달라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뚜렷한 물론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 당시가 2019년이었죠. 전례 없이 3일 만에 북송시켰습니다. 예. 본인들이 그렇게 발부동 치는데도 자 그때 어떠냐 그러면은 2019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는 건 굉장히 추정아니에요. 지금 추정을 가지고 자꾸 북한이 이게 왜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게 완전 진짜 그거를 그때 우리 추정을 가지고 추정이 아니죠.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삶은 소대가래 말이에요. 그게 그때 나오고 문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황에서 이례적으로 전례 없이 3일 만에 북송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